자고로 낚시란 얇디얇은 낚싯줄에 승부를 걸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당겨지는 팽팽한 줄의 긴장감, 그리고 최후의 순간만이 누릴 수 있는 짜릿한 쾌감을 느끼기 위한 것인데, 제가 그냥 낚시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조금 제만의 방법으로 좀 낚싯대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낚시를 해보는 그런 걸로. 평범한 낚시법만 반복하기엔 낚시 세계의 묘미가 너무도 넓고 다양하다는 서광민 씨.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낚싯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요. 준비물은 단 하나, 떡밥뿐입니다. 이곳이 물고기들 사이에 떡밥 맛집으로 소문나도록 손맛만 제대로 살려도 반은 성공이기 때문이죠. 이거 왜 드세요? 이게 물고기 밥 아니에요? 예, 물고기 밥인데 네. 물고기들도 이렇게 식성이 다 달라요.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 물고기가 가장 좋아할 만한 농도로 떡밥을 만들어야 안 되겠어요. 초식 물고기에겐 곡식을 섞어주고 육식 물고기에겐 닭고기나 소고기를 넣어주는 특급 레시피로 미슐랭 맛집 저리 가라 할 떡밥을 완성한다. 즉석 떡밥집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별미 진미를 맛보려 찾아온 물고기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면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온몸에 떡밥을 바르기 시작하는 광민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온몸에 떡밥 범벅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입에 넣기까지 합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없는 낚시법을 보여준다며 기껏 물고기를 유인해놓곤 대체 왜 물고기는 잡질 않고 느닷없이 떡밥 샤워에 허허 떡밥 가글까지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상황인데, 물속에서 나오는 광민 씨의 얼굴이 마치 월척을 놓친 강태공처럼 허탈한 표정인데요. 오늘도 실패네. 실패라뇨? 뭐가 실패라는 거지요? 어떻게 이게 물고기하고 정말 자연스럽게 뽀뽀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뽀뽀라고요? 물고기와 입을 맞추지 못한 것이 못내야 싶다며 다시 인간 떡밥으로 변신하는 광민 씨. 이러면 물고기들이 안 보이겠습니까? 제 옆으로 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입에서 넣고 있으면 물고기들이 가까이 싹 올 거 아닙니까? 가까이 오면 싹입 좀 오면 입으로 잡으시려고? 입으로 잡으러. 물고기와 입이 닿는 순간 물고기를 살포시 물어 입으로 하는 낚시를 해보고 싶다는 건데요. 그리고 니네 입 앞까지. 허허, 이거 조금만 더 버티면 물고기와의 입맞춤은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녀석들은 올 듯 말 듯 애만 태우고 있으니 아이고 저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러니 어쩔 수 있나요? 월척을 눈앞에 두고도 돌아설 수밖에요. 에이. 뭐래요? 제가 사실은 물고기 밥 주러 왔다 아닙니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온 게 아니라 물고기한테 밥도 좀 줘보고, 심심한 김에 강에서 경치도 좀 보고 물고기 밥도 좀 주고 그러려고 왔어요. 물고기와 함께 교감하며 놀고 싶은 마음에 고안해냈다는 입으로 낚는 낚시법.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도전해봤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낚싯대도 없이 바늘도 없이 입으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시원해 좋다. 하지만 그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물고기 진짜 입으로 잡는 거 꼭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에게 낚시는 물고기를 잡는 일이 아니라 물고기와 어울려 노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딱 약간 이런 맛이 있어야 됩니다. 아싸 이 맛이. 성공의 환호를 외칠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아쉬운 걸음을 돌리는 광민 씨. 17년 전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장성한 자식들을 독립시키고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당신 나왔어요. 그래. 이거 잘 다녀왔어요. 아 그래 잘 갔다 왔어. 우리 섹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섹시. 섹시. 뜨겁고 치열한 청춘을 보내고 자연의 품에 안긴 고즈넉한 중년의 삶을 선택한 그에게 질투가 심해요. 우리 망고 질투 심해. 망고 맞지? 맞지? 망고야. 응? 우리 시안이가 사랑받았지. 대시한테. 맞지? 딱 하나 유별난 구석이 있다면 안지나 서나 오직 하나 물고기 생각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밤낮 없이 연구 개발 중이라는데요. 그 덕에 물고기 박사라 불리는 그지만 아직도 알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지금 뭐 무슨 책 보시는 거예요? 이 물고기 책입니다. 지피지기면 네. 백전백승이라고 네. 낚시할 때도 이 친구가 어떤 친구다 정도는 제가 알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고기를 좋아하지만 일반 낚싯대를 이용한 낚시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는 광민 씨. 물고기를 잡는 낚시가 아닌 물고기와 더 가까워지는 낚시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의 섭리에 맞춰 물고기 습성에 맞춰 100% 대나무를 이용해 만든 문어발 낚싯대부터 초미니 통발까지 안 들어갔다. 그가 개발한 낚시법만 벌써 20여 가지가 넘는다는데요. 하하, 참으로 기발하고 유쾌한 분이시군요. 당신 나갈게. 이렇게 물 주러 가야 되거든요. 여기 물고기 밥 좀 주세요. 당신 물고기잖아. 그런 그가 요즘 흠뻑 빠져 몰두하는 연구가 바로 입으로 하는 낚시입니다. 많이 먹어라. 그래. 잘 먹네. 사이가 선물한 금붕어의 식사 시간은 소중한 연구 자료인데요. 좋네. 아무래도 저하고 물고기하고 좀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집사람은 꽃 담당이고 저는 물고기 담당. 밥을 먹는 물고기 입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던 그가 불현듯 금붕어를 향해 입술을 쭉 내밉니다. 이렇게라도 물고기와 뽀뽀를 시도하려나 싶었는데 한 뼘 거리에서 딱 멈추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뭔가 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갖고 금붕어 앞에서 웬 밀당인가 싶지만 사실은 어디까지 다가가면 물고기가 놀라지 않는지 거리를 측정한 거랍니다. 물고기가 허락하는 거리 약 한 뼘 정도만 접근해 물고기를 유인해 보겠다는 건데요. 근데 나뭇가지를 다듬는 광민 씨. 그 나뭇가지는 뭐 하시려고요? 이게 낚싯대입니다. 낚싯대요? 예. 많이 짧은 것 같은데? 물고기하고 최대한 가까이 가서 한번 물고기를 만나보기 위해서 낚싯대를 짧게 만든 겁니다. 아, 네. 그래도 짧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짧아야 돼요. 물고기가 입 안으로 들어오질 않아도 한 뼘 길이의 짧은 낚싯대를 입에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 잡는다면 그 또한 입으로 하는 새로운 낚시가 됩니다. 도구를 이용하면 승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그간 꽉 막혀있던 생각들이 뻥 뚫리며 아이디어가 샘솟는 광민 씨. 그렇게 탄생한 작품은 제가 호흡을 물속에서 호흡할 수 있는 기능으로 요 대롱 가지고 산소통을 안 메고 물속에 호흡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입은 낚싯대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물속에선 오직 코로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줄 잠수 호흡기를 개발한 건데요. 아주 좋았어.
이론상으론 허점이 보이질 않지만 실전에 앞서 모의 실험은 필수. 물고기가 언제 잡힐지는 알 수 없으니 가능하면 오랫동안 물속에서 무사히 코로 호흡하며 버티는 것이 관건인데요. 어우, 이거 예감 좋습니다. 와, 완전 성공이다. 오케이. 됐어. 자, 한 10분은 있겠다. 10분은 있겠어. 물속 환경을 고려해 살짝 보완이 필요하다더니 야심차게 꺼내서 부은 것은 풍선입니다. 지리. 호수 대롱이 제가 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굴러가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일이 돼버리면 물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 풍선을 달아가지고 네. 이제 이 물수면 위로 이걸 끼워 올려요. 예상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당신 갔다 올게. 갔다 오세요. 조심하세요. 뽀뽀마. 아, 뽀뽀는 무슨 뽀뽀야? 부푼 가슴을 안고 물고기를 낚으러가는 길에 동행해준 낚시 도우미가 있습니다. 형님, 야 바람이 불었어. 쇠바람이 불었어. 저 위에 동물이 많았거든. 뭐한 마리도 없더라고. 자주 그렇게 같이 다니세요? 예, 여름에는 뭐 내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이 모여가지고 물고기 잡고. 2년째 조수 노릇을 하고 있다는 친형. 요게 제 낚시 때문에. 이게 뭐야? 뭐 이 마우스야?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형님 좀 황당하겠지만 입으로 요리 물고 그 낚시하고 낚싯줄하고 낚시바늘 달아갖고 팍 낚아챌 겁니다. 황당무계하다. 되겠나 이거? 왜? 내 생각에는 한 0.1%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 0.1%? 0.1%.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저는 100% 바로 그냥 한 방에 제가 갈 수 있습니다. 한 방으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작전이 개시됐습니다. 한개 좋겠다. 먼저 물고기가 있는 물속으로 들어가 녀석들의 동향부터 살펴보는데요. 이렇게나 많은 은빛 민물고기 중에서 광민 씨가 노리는 타깃은 따로 있습니다. 자, 가보자. 찾아보자 또. 아유, 한 마리 있다. 뭐야? 얼룩동사리가 먹고. 물동선에 맞습니다. 와. 이 녀석들은 이 보면은 밤에 오면 행동이 되게 느려요. 납작이 엎드려가 있고 어떤 밑값이 다 지 입 주변에 오면 탁 막아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큰 민물고기들과 달리 밑바닥에 바싹 붙어 거의 움직이지 않고 미끼에만 반응하는 동살이라면 입으로 낚는 것이 수월할 거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저 동사리가 안 도망가는구나. 두 마리 여기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타깃이 둘이나 있으니 성공 확률도 높아진 셈인데 어라? 벌써 나온 건가요? 왜요? 깍지 일부러 안 낸다. 이거 슈트가 안 깔아져. 아이씨. 예상치 못한 난관에 당황함도 잠시 형의 도움으로 밑바닥에 숨어있는 동사리에게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자, 이제 입에 문 미끼만 물면 성공인데 연속 미동도 않습니다. 아유 저런 낌새를 눈치채버렸네. 빠르겠다. 아이 힘들어. 이거 안 무냐 이 녀석. 어째 너무 쉽게 생각한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해볼게. 네가 지금 뽀뽀를 하려고 근데 이게 안 물지. 얘봐 머리 살살 돌리잖아. 지금 싫다고. 내가 살살 이리 미끼로 코앞에 딱딱 넣어도 딱 봐. 내는 바로 입에 넣잖아. 형이 내민 낚싯대 미끼를 보자마자 바로 잡았잖아. 우와. 이 낚시를 그러네. 이래야지. 이게 뭐야?
참네. 봐라 어떻게 다른지. 에이고. 꼬리를 먼저 입에 살랑살랑 대갖고 미끼가 지 눈앞에 알랑알랑하고 만들어줘야지. 아이고 지금 활성도가 있네 보니까. 왜냐면 니는 막 들어댄 게 그렇지 뽀뽀하다 근데 여자 뽀뽀하려면 막 들어대면 되나. 그냥 살살 가서 해갖고 재미있게 해야지. 형님 너무 쉽게 잡으시는데? 저거는 저또 낚싯대잖아요. 저는 지금 이만한 얼굴이 들어가는데 가능합니다. 아까 다시 남들처럼 평범한 낚싯대로 잡으면 동사리 정도는 금방 잡을 수 있겠구만. 대체 왜 서서히 고생을 하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더 있어요? 동사리. 어렵사리 두 번째 타깃을 찾아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서는 광민 씨. 체지렁이 꼽아. 사랑하는 애인을 대하듯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는 형의 조언을 접수했지만 다가오기는커녕 물러나기 바쁩니다. 바로 쳤습니다. 무기 싫은 모인데 다 고기 돌리는데. 멀리 도망가지 않는 걸 보면 녀석도 미끼에 미련이 남은 것 같은데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광민 씨의 입에 문 미끼를 덥석 무는 동사리. 우와! 썬고기다! 묻었다. 잡았어요. 우와, 잠깐만. 이게 뭐야? 드디어 입으로 물고기를 낚는데 성공. 아니, 진짜 잡았어요. 녀석, 내가 얼마나 해보고 싶었는지 알아? 드디어 뽀뽀 한번 하자. 야무지게 하자. 야 죽겠다 씨 고기 죽겠다 뽀뽀하다가 니가 좋지만 고기야. 동사리 살려다 동사리 살려. 제가 뭐랍니까? 이게 분명히 가능하다. 네. 이게 분명히 가능하다 생각했죠. 아 지금 산란철도 됐고 생식도 되고 이 쑥놈이 되고 쑥놈이 그 여자친구도 좀 만나고 해야지. 야 그거 몇 마리 더 잡아갖고 매운탕 끓이는 거 엄청 맛있는데. 아 그래도 왜 살리죠? 야 아깝다. 와. 애써 잡은 물고기를 놔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생태 물고기의 생태 좀 이 촬영도 좀 하고 연구도 좀 하고 그러려고 물고기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 거지. 예, 연구만 하고 조사만 하고 그렇게 살려줍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낚시법을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표를 달성하면 잡은 물고기는 돌려주는 게 그만의 철칙. 그래야 또 다른 연구를 할 수 있다는데요. 당신 나왔어. 예. 나왔어. 고생했죠? 아이고 뭐. 수건 연구했던 입으로 하는 낚시를 성공시키느라 배가 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뭐 맛있는 맛장이 많네. 때늦은 저녁 식사를 하려는데 어이? 이건 생선구이 아닌가요? 아니 잡은 물고기를 놓아줄 때는 언제고? 생선 드시네요? 그러면 잘 먹죠. 저는 안 드시는 줄 알았어요. 뭐 잡은 거 다 놔주시길래. 제 손으로 잡은 녀석들의 이 눈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못 먹겠어요. 제가 먹는 생선은 대부분 눈이 다 죽어 있잖아요. 이가 공물을 하겠다. 생선구이를 자꾸 보다 보니 좀 전에 환희가 생각나기라도 하는 걸까요? 아이고 저 아니 왜 밥 먹다가 생선하고 뽀뽀를 하고 난리야. 물고기가 내가 요즘에 물고기한테 가까이 가면 네. 물고기가 안 도망가더라고. 내가 저 살려주는 줄 안다니까. 그래서 안 도망가고. 이가 공물을 하 그냥. 일단 식사할 땐 식사에 그래. 집중합시다. 알았어. 네. 아이고 물고기 머리 안 해도 고생.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물고기와의 뽀뽀도 가능하겠지요. 감독이보다 그냥 크게 위험하지만 않으면 그냥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편이에요. 저 사람이 이제 이런 또 자연을 통해서 이런 거 뭐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행복해하기도 하고 또 치유된 부분들도 많고 하니까 지지해주죠.
별나디 별난 남편의 취미를 말리지 않는다는 아내. 진짜 입으로 낚는다더니 진짜 입으로 잡았네. 아이들 넘버 원이다. 아, 그래. 이게 참 대단하다. 입으로 잡는 사람 내밖에 없을 게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 참. 보험회사 에이전시가 우리나라에는 딱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그 에이전시를 했죠. IMF가 막 터지고 난 뒤에 금융 개방이 됐어요. 금융회사가. 그래서 외국계 보험회사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외국계 은행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갑자기 몸집이 커졌어요. 어떤 기대도 있으셨겠어요? 몸집이 커지면서? 아, 그럼요. 그때는 돈밖에 몰랐으니까. IMF에 이은 금융 개방.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사업의 규모를 늘리고 과감하게 투자를 했는데요. 그것은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내의 소비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덩치는 커졌지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사가 정리된 케이스죠. 계속 그냥 그 산에만 다녔어요. 산은 자연은 강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저도 굉장히 그냥 밝아졌죠. 이 순간. 아,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오늘은 뭐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일이 있어서. 그렇게 17년 힘들었던 과거는 잊고 새 인생 새 삶을 살고 있다는 부부. 부지런한 아내는 어느새 어린이집 원장이 됐고요. 광민 씨는 자신의 삶의 은인 같은 숲을 소개하는 숲 해설가로 변신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자연 속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삶. 그는 어느 때보다 행복하답니다. 망치 가져왔지? 망치 받아서 지금부터 울타리 만드는 거야, 알았지? 나뭇가지를 더욱이 아이들에게 자연은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닌 즐겁고 재밌다는 걸 알려주고 싶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숲놀이 하는데 숲놀이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게 제 직업입니다. 이제 사업 정리하고 나무나 숲을 만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자연을 알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일이 일이죠. 예. 그렇게 변하지 않는 자연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시작한 것이 벌써 17년. 그만의 방식으로 자연을 알리고 있습니다. 공룡 찾았다. 아이들하고는 숲에서 신나게 노는 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리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숲하고 친해지지 않겠어요? 지나로 사로 지려. 감사합니다. 인사. 아이고 잘했어요. 자.